네, 현재 시각 9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먼저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시 말씀 나눠볼까요? 네. 네, 앵커님, 첫 번째 이슈로 좀 중국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전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11월 달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몇 대인가 하면 45만 대입니다. 작년 11월에 비해서 121%가 늘어났고요. 엄청나죠? 1월부터 네. 11월까지를 집계를 해봤더니 299만 대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67%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많이 팔렸다라는 것뿐 아니고 네. 침투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네. 이 부분인데 우선 먼저 그 참고로 중국에서 전기차 그러면은 하이브리드하고 순수 전기차를 합친 겁니다. 그런데 순수 전기차가 전체 한 80% 넘는다 그러니까 그냥 전기차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침투율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시죠? 한 5% 되거든요. 20%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10대가 팔리면 그중에 2대는 전기차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기록에 대해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집계로는 19.5%, 그리고 중국 승용차 연석회의라는 단체 집계로는 20.5%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를 왜 중요하게 보는가 하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혁신 제품이 나왔을 때 10%를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우리가 피처폰 쓰다가 네. 스마트폰 쓰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차를 살 때 전기차를 살까 망설이는 이유가 충전이 제대로 될까? 그렇죠. 내지는 네. 딴 사람 탄 거 보고 나도 살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벌써 10%를 넘어가서 20%가 된다 이러면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차를 산다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전기차를 사겠다라는 네.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적인 목표가 2030년까지 침투율 2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어떤 이 우세종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게 됐을까요? 뭐 다른 나라들도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중국처럼 빨리 가게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를 살라는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던 몇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네. 충전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전기차라는 게 정말 내연기관차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내가 이 차를 몰아도 큰 문제가 없을까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게 20%를 넘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이제는 차를 사면 오히려 전기차를 사겠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라는 거는 어느 나라든 네.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네. 이건데 20% 내지 10%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전기차가 자체적으로 셀프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모든 나라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2030년에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배터리죠. 그렇죠. 배터리 부분에서 부품, 소재 이런 쪽에 아무래도 쇼티지가 나고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예상보다도 전기차가 훨씬 많이 팔리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전기차 생산 공장이 캐파를 훨씬 오버해서 지금 차를 만들고 있고 일부에서는 소재 부품을 제대로 충당을 못 해가지고 출고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해서 전기차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전기차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그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 또 첫 번째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짚어드릴 텐데요. 두 번째 이슈, 네, 반도체 소식입니다. 인텔과 TSMC가 손을 잡을 거다라는 시장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텔 CEO가 대만을 방문을 했다고요? 네, 상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인텔의 CEO 팻 겔싱어죠. 이 사람이 대만을 어저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TSMC 경영진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텔이 만드는 3나노미터의 그 CPU를 파운드리를 갖다가 TSMC에 맡기겠다.
라는 그런 입장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상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인텔은 앞으로 파운드리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앞으로는 인텔과 TSMC가 경쟁자가 될 텐데 양쪽이 서로 아심차는 거죠. 말하자면 네.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경쟁자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TSMC나 네. 아니면 미래의 경쟁자한테 자기들의 물건을 갖다가 생산해 달라고 맡기는 인텔이나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까다로운 결정을 내리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블룸버그를 포함한 의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인텔과 TSMC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 두고 서로 갈등 빚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네. 아직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하원에 계류가 돼 있죠. 네. 520억 달러의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 인센티브 법안인데 이걸 두고 인텔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네. 미국 기업한테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TSMC는 그렇게 하는 게 미국에 부정적일 거다.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이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티격태격하고 난 뒤에 인텔 CEO가 대만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문제들까지 논의가 될지 말하자면 서로 입을 맞출 수 있을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끌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TSMC 굉장히 해외 측에다가 또 뭐 공장을 굉장히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신경이 좀 그렇죠. 쓰이잖아요. 신경이 쓰이죠. 네. 그러니까 120억 달러를 넣어가지고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짓고 있고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일본에도 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독일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해서 지금 현재 초기 협상 단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규모라든가 인재풀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이 TSMC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생각을 한다면은 빨리 TSMC가 이런 반도체 공장을 해외에 짓기 전에 삼성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각국이 지금 반도체 안보를 위해서 TSMC를 유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TSMC 공장을 유치하는 데는 또 다른 큰 이유가 하나 있다 그럽니다. 뭔가 하면은 네. 일본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 뭐 만들었네 불화소소 개발했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정말 아주 티끌 같은 독립이고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일본은 상당히 아직도 일본의 그 공급사들에 묶여 있는 그런 처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3나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나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젠 나노란 표현을 쓰지 않고 전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인텔에서 네. 옹스트롬이라는 말을 쓰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본이 만들고 있는 장비나 부품들이 그리고 소재가 네. 과연 2나노 이하에서도 이게 들어먹힐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떤가 하면 자기네 나라에는 이 IDM 내지는 반도체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완성품을. 그러면은 네. 이런 소재 장비 부품을 갖다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려면은 반도체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SMC를 갖다가 유치를 한 거고 TSMC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TSMC가 일본 기업들하고 R&D 센터를 만들겠다 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업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거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볼 텐데요. 우리나라도 CPTPP에 또 가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CPTPP 네.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우리 그 장유진 캐스터가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됐는데 네. 당시에는 이름이 CP가 안 붙었었습니다. TPP. TPP 였나요? 환태평양 경제 네. 동반자 협정이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2017년에 이 TPP에서 탈퇴를 했고 탈퇴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11개 나라들 네. 중에서 일본이 주동이 돼가지고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말을 붙인 CPTPP를 갖다가 발족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 CPTPP의 규모를 보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11개 나라의 GDP가 현재 전 세계 한 12%쯤 되고요. 그리고 이 11개 나라의 무역액이
전체 세계 무역액의 한 15%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인구로 따져서는 한 5억 명쯤 되니까 대략 6%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고 네. 그런데 이 CPTPP가 갑자기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대만하고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네. 관심을 끌게 됐고 여기에 빠졌다가는 우리도 큰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가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역협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하면 FTA 같이 양자협정, 네. 한미 FTA, 한중 FTA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다자협정.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모이는 거. 네. 그러니까 CPTPP도 그렇고 RCEP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타 그러면 북미 자유협정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여러 나라가 묶여가지고 하는 이 다자간 무역 협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대만이 다 들어오고 일본까지 들어와서 네. 이게 완성이 된다면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아마 긴박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했을 때 아주 뭐 어쨌든 간에 우리로 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크고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큰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농업입니다. 아, 농업 지금 현재 이 12개, 11개 나라뿐만 아니고 네. 중국만 하더라도 농업에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농업이거든요. 근데 농업 부분에 관세를 풀어라?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이 농민들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꼭 경제적인 문제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